2월 2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준재다란이 7천만 독송 등 치열한 정진으로 수행자의 사표가 됐던 세연대종사의 연결식이 어제 전등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사부대중은 눈물로 스승을 보내며 속환사발을 발언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덕관 스님이 제기한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본사 주지 후보자 당선 무효 소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108산사순례 기도회를 이끌며 한국 불교의 순례 수행 문화를 정착시켜온 도안사 회주 혜자 스님이 부처님 8대 성지를 순례하며 체득한 가르침을 담은 책 부처님 성지에서 배우는 불교를 출간했습니다. 단순한 기행문을 넘어 성지에서 설해진 교리와 불교사의 흐름을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300종이 넘는 약차를 개발해 현대인의 건강 증진에 힘을 보태고 있는 수제차 명인 선엽 스님. 스님이 선보인 침향 공진단차가 유럽에서 열린 국제식음료 품평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약차 보급으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는 선엽 스님을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준재다란이 7천만 독송 등 치열한 정진으로 수행자의 사표가 됐던 세연대종사의 연결식이 어제 전등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사부대중은 눈물로 스승을 보내며 속환사발을 발언했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강화 전등사 조실 정암당 세연대종사가 법람 63년 세수 86세로 지난 16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세연대종사 연결식이 어제 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에서 문도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스님의 흘림없는 수행 정진력의 덕화가 온누리의 자비의 꽃으로 내려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 모두가 원만구족하고 자유자재한 자비와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정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연대종사는 1962년 상주 갑장사에서 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이듬해 직지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71년 범어사에서 서감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영상포교와 현대매체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해 법문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을 꾸준히 해왔던 세연대종사. 묘적사, 보리암, 갑사 등지에서 하루 10시간 1만 번의 준재다란이를 염송하는 연불정진을 18년 동안 이어가며 정진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1995년 갑사에서 수행하던 당시에는 능엄경의 한 구절을 읽고 왼쪽 손가락을 연비하는 인욕정진을 몸소 실천해 수행자의 결기를 보여줬습니다. 수십 년 전 스님께서 손가락 마디를 불살라 중도의 가르침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는 스님의 입적으로 금생에서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원력과 정진의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전등사 극락암에 기거하며 최근까지 시자도 두지 않은 채 점심을 제외한 공양과 빨래를 스스로 해결하는 근검한 삶을 이어온 세연대종사는 행주좌와 어묵동정을 기치로 참된 수행자의 면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본 큰 스님은 일이 많고 사람들이 번다한 가운데서도 수행의 끈을 잠시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에는 언제든 반야신경의 구절처럼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은 힘이 느껴졌습니다. 전등사와 사부대중은 눈물 속 다비를 통해 세연대종사의 속환사발을 발언하며 스승의 넋을 기렸습니다. 특히 이날 전등사 회주 장윤대종사는 편치 않은 건강에도 다비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은데도 교통도 불편하고 한데도 온갖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연대종사 49제는 내일 초제를 시작으로 오는 4월 5일 막제까지 전등사에서 봉행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덕관 스님의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본사주지 후보자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덕관 스님은 재심 호계원에 상소하겠다며 재심 호계원에서도 같은 결정을 할 경우 사회법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본사주지 후보자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30차 회의를 열고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 관련 소청 결정에 대해 논의한 다음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430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소청인의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본사주지 후보자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함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덕관 스님은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종법에는 비밀투표라고 명시돼 있고 앞으로 선거가 많이 있는데 종단의 앞을 내다보지 않는 결과에 대해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심 호계원에서도 같은 결정을 하면 사회법으로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로 스님은 산중총회 투표 과정에서 부주의로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종도들에게 참여한다며 20일부터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총무원장 스님이 주지 임명장을 주면 열심히 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심 호계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인은 소청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소청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호계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재심 호계원은 상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소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은혜사에서 열린 본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개표 결과 성로 스님 55표, 덕관 스님 54표로 한 표 차로 성로 스님을 당선인으로 결정했습니다. 덕관 스님은 산중총회에서 성로 스님은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접지 않고 펼쳐서 제3자가 이직할 수 있도록 투표지를 공개했다며 성로 스님이 행사한 한 표가 무효라고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성로 스님은 투표지를 공개할 아무런 의도가 없었음은 물론 이러한 의도와의 투표지를 적극적으로 공개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청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동국대학교가 2026년도 신입생에게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입학식에는 정가권장 법천 스님, 준하경 경주시장과 입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과 류완하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총장은 동국 120년의 역사가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로 기억되길 기대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관 스님은 미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업에 매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2026학년도 입학식에는 1,840명이 입학했으며 의예과 장태규 학생이 최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지난해 처음 문을 열고 참가자들에게 쉼을 선물하며 큰 관심을 모았던 선운사 단기 출가 학교가 제2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쉼 그리고 시작을 주제로 열리는 단기 출가 학교는 4월 3일부터 12일까지 9박 10일 동안 진행되며 예불과 바루공양, 울력 등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실제 출가 수행자에 준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가 수행을 희망하거나 불교에 관심 있는 성인 남녀 15명을 모집하며 선운사주지 경우스님과 총무원 포교부장 정무스님 등 지도법사 스님들이 체험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선운사 종무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선운사는 봄과 가을 연 2회 단기 출가 학교를 열어 종단의 핵심 과제인 출가 장려에 힘을 보태고 출가 인연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108산사 순례 기도회를 이끌며 한국 불교의 순례 수행 문화를 정착시켜온 도안사 회주 해자 스님이 부처님 8대 성지를 순례하며 체득한 가르침을 담은 책 부처님 성지에서 배우는 불교를 출간했습니다. 단순한 기행문을 넘어 성지에서 설해진 교리와 불교사의 흐름을 풀어낸 것이 특징인데요.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그리고 깨달음의 땅 보드가야, 첫 설법지 사르나트, 열반지 쿠시나가르, 도안사 회주 해자 스님이 부처님 4대 성지를 비롯해 전법과 교단 형성의 현장인 8대 성지를 직접 순례하며 그 역사와 의미를 생생히 책에 담았습니다. 상하권으로 나온 성지 안내서, 부처님 성지에서 배우는 불교, 상권에선 부처님 탄생과 성도, 초전 법륜, 열반에 이르는 생애의 결정적 장면을 따라간다면 학원은 불교가 교단으로 성장하고 사상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조명합니다. 스님은 각 성지에서의 인연이 켜켜이 쌓여 책으로 회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룸비니에 가서 이제 세계 평화를 기원해주고 돌아오는데 그 네팔 정부에서 이제 이 땅 2,000평을 저희한테 기증을 한 거예요. 2,000평을 기증을 받아서 그 땅에다가 지금 평화 호수를 세우고. 전법의 중심지 라지기르에서는 최초의 사원 중림정사와 제1차 결집, 영축산 설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포용의 상징인 차별 없는 땅 바이샬리에서는 비구니 승단의 성립과 제2차 결집을 통해 불교의 확장성을 조명합니다.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문 슈라바스티에서는 교리 체계가 정립되는 과정을, 도리천 강화설화가 전해지는 상카시아에서는 신앙적 상징성과 위신력을 살펴봅니다. 책의 특징은 성지를 단순 관광지가 아닌 배움의 현장으로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각 장마다 유적과 설화, 경전과 교리를 연결해 설명하며 눈으로 성지를 따라 걸으며 수행과 공부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책은 부처님 성지를 천천히 느껴보며 부처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 안내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00종이 넘는 약차를 개발해 현대인의 건강 증진에 힘을 보태고 있는 수제차 명인 선엽스님. 스님이 선보인 침향 공진단차가 유럽에서 열린 국제식음료 품평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약차 보급으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는 선엽스님을 윤호섭 기자가 만났습니다. 다양한 차와 공예를 만날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 서울 세택 전시장. 대한민국 수제차 명인으로 꼽히는 선엽스님 마음정원 부스에 이른 아침부터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한방 약재와 다양한 식재료를 조합해 개발한 침향 공진단차가 찻잔을 가득 채우고, 스님이 개발한 차라는 독특함과 부드러운 향과 맛이 수제차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이나 이런 생활 습관에서 좀 부족하거나 또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을 채워줄 수 있으면서 또 맛까지 있는, 그리고 차 음식이라서 이렇게 부담도 없는 그런. 선엽스님이 3년 전 개발한 침향 공진단차는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식음료 품평회에서 우수 미각상인 별 2개를 수상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친 별 2개는 매우 우수하고 주목할 만한 맛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선발된 미슐랭 셰프와 소믈리에 200여 명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국제대회에서 스님의 수제차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대기업이 생산하는 음료를 비롯해 국내에서만 100여 가지 제품이 대회에 선보였는데, 침향 공진단차는 유명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계절 약차라든가 한방차가 세계에 어떻게 보면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초석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또 K푸드, KT의 영향이 더 강화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영광스럽습니다. 15년 넘게 약차를 연구하며 어느덧 300종에 달하는 차를 개발하고 70여 종의 제품을 시중에 선보인 선엽스님. 이런 스님과 차의 만남은 포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가 생소한 사람들에겐 차 한 잔으로 평안을 선물하고, 불자들에겐 선다일여의 가르침을 전하게 된 겁니다. 스님에게 차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고리이자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는 수행 방편이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밥 먹듯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부처님 법이 그 안에서 편안하다는 걸 깨닫는 거.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이 굉장히 포교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엽스님은 국제대회 수상이 한국차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리매김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부산 보수동 관음정사가 삼존불 점안법회와 신임주지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 관음정사는 지난 13일 조실 보암스님, 김해 여여정사주지 도명스님 등이 함께한 가운데
삼존불 전만법회와 신임주지 취임식으로 지역불교 발전을 염원했습니다. 주지 능현 스님은 보수동은 보배로운 물이 흐르는 곳으로 바로 감로수를 일컫는다며 부산 불교와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음정사는 포교 활성화를 위해 주지 능현 스님 저서 백제 금동 대향로 발굴 30년의 비밀을 주제로 매월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 보문산 형통사가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형통사는 지난 10일 김재선 대전 중구청장, 정지우 종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미 20kg 300포 6,000kg을 대전 중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주지 용담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나눔의 따뜻한 마음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자비라고 말씀하셨다며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희망을 이루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형통사는 내일 창건주 형진 스님 4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2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불교가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종교 1위로 꼽히는 등 최근 발표된 2025 한국인의 불교 인식조사 결과를 조명했습니다.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큐사인의 조계사 불교 문화체험 소식도 전했습니다. 최근 조계종 연구소가 발표한 2025 한국인의 불교 인식조사에서 불교가 신뢰도 54.7%를 기록하며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 1위에 올랐습니다. 사회적 영향력 지표에서는 개신교가 불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대중의 신뢰는 세속적 세력이 아닌 불교의 사회적 책임에 더 큰 점수를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대사에서 종교는 3.1운동 당시 독립염원부터 7, 80년대 민주화 항쟁, 90년대 노동복지에 이르기까지 인권 수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부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과 정교 유착 행보가 사회 기여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종교의 영향력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이 종교에 바라는 진짜 역할이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내는가가 아닌 얼마나 깊이 고통을 보듬는가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정리했습니다. 최근 불교는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선 명상 등을 통해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며 정치적 세력과시가 아닌 일상의 치유를 제공하는 종교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중의 아픔에 동행하며 종교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있는 불교계의 행보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영향력을 완성해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큐사인 회원 20여 명이 조계사를 찾아 불교 문화를 체험하며 평등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불교계의 포용적 행보에 인상을 받은 큐사인 측이 새해 첫 모임을 조계사에서 갖길 희망하며 도란도란 큐사인 프로그램이 성사됐는데요. 한국불교 문화사업단과 연등회 후원으로 진행된 행사는 대웅전 참배를 시작으로 연등 만들기, 촛불 점등, 사찰 음식 체험 등을 통해 불교의 수행적 가치를 배우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큐사인 측은 특히 현장을 찾은 스님들의 응원 메시지에 큰 힘을 얻었다며 차별과 혐오 대신 자비로 동행하는 불교계에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2024년 발족 이후 성소수자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온 큐사인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만남이 우리 사회의 차별 없는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월 21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